제가 이제 카니발 SM3, G80 뭐 이런 다양한 차들을 제가 타봤는데 그랜저만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빨리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을 때 빨리 안 움직이고,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을 때 천천히 움직이고. 마컨의 탈 것 리뷰.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풀옵션 차량. 네, 오늘은 평창 대관령 쪽에 있는 삼양 라운드힐 양떼 목장까지 갈 거고요. 가는 동안에 이제 주유도 한번 해보고 가까운 맥도날드에 가서 또 맥드라이브도 한번 이용해 보면서 1차를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사용했을 때에 불편한 점과 좋은 점들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주유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주유소를 검색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일뱅크 자연에너지 주유소. 네, 첫 번째. 네.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진을 해서 나갈 거고요. 지금 이제 주유를 하러 왔고요. 이 근방에서 가장 최저가입니다. 지금 현재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여기 인천 경기도권 뭐 휘발유 가격이 이제 한 1,700원대 초반 정도 되잖아요. 좀 저렴한 데 가더라도. 네, 여기는 무려 1,660원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저렴하죠. 그래서 여기로 약간 뭐 한 2km 정도 돌아온 느낌이 있지만 항상 이쪽으로 와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유를 하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춥습니다. 네, 이제 주유를 다 마치고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름이 좀 있는 상태에서 한 6만원 정도 주유를 했고요. 지금 현재 계기판상으로는 이제 기름이 꽉 차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꽉 차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일단 주행 가는 거리는 830k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자, 맥도날드로 가서 이 전장이 5m가 넘는 이 대형 세단이 드라이브 스루를 잘 이용할 수 있는지. 네, 밀크쉐이크 하나랑요. 네, 없습니다. 이렇게 좁은 코너를 돌아야 되는 느낌이 있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차의 손해 변경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저랬고 여기는 좀 넓은 편이네요, 그죠? 진짜 좁은 곳들도 많아서 막 코너 보려고 하면 뒷면에 막 스크래치 자국 엄청 많고 이런 데들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햄버거를 테이크아웃 한 후에 바로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이제 주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차의 주요한 특징들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양식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도어 포켓 작은 거 정말 화가 납니다. 그죠? 이거 좀 어떻게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컵홀더를 접어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상당히 컵홀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차에서 뭐 이동하면서 드신다던가 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보조 컵홀더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 그랜저에 있는 순정은 아니고요. 제가 별도로 이제 구매를 한 상품인데 이게 이제 컵홀더가 가끔씩 이제 두 개도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제 막 햄버거 세트가 있다던가 할 때는 컵홀더가 두 개도 모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차가 도어 포켓에 뭘 꽂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이제 주행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제2경인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대관령에 있는 삼양 라운드힐 양떼 목장까지 가게 됩니다.
왜 하필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샀는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되게 장거리를 많이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차를 한 2년 정도 운행을 했는데 지금 46,000km가 넘었잖아요. 2년이 사실 안 됐거든요. 이것도 지금 제가 최근에 조금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일이 있어서 다른 차들을 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거지. 저는 원래 1년에 4만 정도도 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연비였죠. 연비.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차를 구매할 때쯤에 제가 거주했던 집이 전기차 충전 시설이 이렇게 편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논외로 했고요. 디젤은 아시다시피 요즘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고민을 했는데, 국산차 중에서 좀 내가 뭐 편하게 타면서 연비가 좋은 차가 뭐가 있을까 보면은 요 급에서는 이제 그랜저랑 K8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사실상 거의 같은 차인데 뭐 옵션이라든지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외관의 디자인만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K8보다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랜저가 좀 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구매하시면 가장 좋냐, 일단 연간 주행거리가 3만 이상 되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주행거리가 길다. 그리고 나는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보다는 그냥 뭐 쭉 정속 주행을 하거나 크루즈 주행을 하면서 좀 편안하게 타고 싶다. 그보다는 세단을 구매하고 싶으신데 가족을 많이 태워서 뒷자리에 누굴 태울 일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그랜저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랜저가 실내 거주성이 뭐 아시다시피 너무 넓고 좋은 차기 때문에 트렁크도 뭐 세단치고는 작은 편이 아니잖아요. 480리터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도 손색이 없는 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요건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맨 처음 샀을 때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루프의 높이입니다. 이게 너무 낮아요. 지금 놀랍게도 시트가 가장 바닥에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이 안 들어갑니다. 잘. 그쵸? 그 정도로 여기가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앉은 키가 좀 크시다던가 아니면 좀 키가 크신 분들 반드시 꼭 시승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시트 각도를 되게 세워서 운전을 하는 편의 운전자인데 이 차를 타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뒤로 눕혀서 운전을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답답해가. 물론 이 차가 지금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썬루프를 빼면은 훨씬 더 이제 괜찮겠죠. 여유가 있겠죠. 이게 인천항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고속도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화물차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주행을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키는 방법은 여기 버튼 누르면, 뭐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누르면 바로 작동이 됩니다. 100km로 제가 세팅을 해 놓을 거고요. 이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가 일단 100km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뭐 저는 엑셀을 밟고 있지 않고요. 이 옵션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는 버튼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뭐 1단계부터 시작해서 뭐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어느 정도 1단계라고 해도 1단계를 멀리 할 건지 조금은 가까이 할 건지 이런 설정도 다 옵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멀리 해놓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제 앞차에 좀 붙어서 운전을 하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이제 우리가 권장되는 차간 거리가 보통 100m 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멀리 해놓고 가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도 한 3단계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핸들도 사실은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너무 코너가 심한 램프라든지 이런 데서는 당연히 이제 자동 조향이 풀리지만, 이런 고속도로 같이 완만한 커브에서는 다 이제 차선을 인식해서 또는 내비게이션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 연동으로 지도에서 앞에 커브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카메라를 통해서 차선 정보를 보고 코너 각을 조절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혀 뭐 핸들을 신경 쓰지 않고 앞만 주시하면서 주행을 하시면 운전 피로도를 훨씬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원래는 이제 핸들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이기 때문에 일단 핸들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핸들을 잡고 중간중간 이렇게 좀 타각을 줘야지만 이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경고가 뜨지 않고, 핸들을 잡고 있어도 타각을 주지 않으면 핸들을 잡으세요 이렇게 막 경고가 떠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랜저는 여기 정전식 터치 방식이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만 대고 있어도 타각을 따로 주지 않아도 사용자가 핸들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게 원래는 이제 일정 등급 옵션을 선택을 해야지만 들어가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위 트림에서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차를 제외하고 일단 국산차 위주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뭐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르노, 뭐 쉐보레 이런 여러 가지 차종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고속도로 주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현대 기아차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내비게이션 연동으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 상에서 커브가 있다든지 뭐 곡률이 좀 심한 도로가 있다라는 거를 차가 정보를 가지고 주행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안전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기능은 과속 카메라 앞에서 자동으로 감속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105km, 110km 달리고 있다가 앞에 100km 카메라가 등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서 100km 구간을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그 카메라를 지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다시 가속을 해서 원래 속도로 맞춰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를 많이 주행을 하시거나 주행 편의 장치가 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기아차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상당히 편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뭐 주행 성능, 뭐 직진 성능, 뭐 다이나믹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고속도로를 편하게 운전할 때 좋은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차는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또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지금 차선을 잘 따라서 가고 있는지, 옆에 차가 어디에 있는지, 속도, 내가 크루즈 컨트롤 속도를 몇으로 설정했는지, 그 다음에 뭐 지금 내비게이션 상 빠지는 곳이 어딘지, 몇 킬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표시가 되고, 또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까지도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만 보고도 충분히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일단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그랜저 24년식의 HDA1도 상당히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구현해 줍니다. 그래서 뭐 감속, 가속이 막 급격하거나 울컥거린다던가 갑자기 서고 갑자기 뭐 막 가속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현대차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24년식 차도 운전자의 주행 스타일을 반영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운전자가 감속과 가속을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를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 스타일에 맞춰서 가감속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천천히 속도를 올리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그 운전 스타일에 맞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가감속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드럽고 내가 평상시에 운전하는 것과 이질감이 크게 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차가 뭐 중간에 이제 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막 급격하게 감속이 된다기보다는 상당히 부드럽게 감속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대한 만족도는 저는 상당히 사실은 높습니다. 저는 거의 고속도로를 타면 그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그냥 거의 끝까지 주행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만족도가 높다. 안전 옵션을 추가하시면 가능한 건데, 차선을 벗어나게 되면 핸들에 진동이 옵니다. 그래갖고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끔 안전 운전을 도와주는 그런 옵션이 있고요.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장치는 차로의 한 가운데로 계속 주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특정 브랜드는 그 차를 리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장치가 막 정밀하지 않은 차량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추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좀 운전할 때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현대 기아 차들은 제가 타본 결과 중앙을 잘 맞춰서 갑니다. 또 내비게이션 연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다. 감자튀김 한 개씩 먹으면 맛없는 거 아시죠? 두 개씩 먹어야 맛있습니다, 항상. 자, 그리고 아무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용하시더라도 꼭 전방 주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그 어떤 차량 운전자가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켜놓고 뒤에 가서 잠을 잤다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는 뭐 당연히 이 얘기 들으시면 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시겠죠, 그죠?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고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오면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도 완전 자율주행 켜놓고 운전하다가 이제 사고 나가지고 뭐 사망하시거나 하는 사고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기능이 완전하게 어느 정도 담보하기 전까지는 전방 주시는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저 제네시스 G80 차량 하나가 이제 1차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저러시면 안 됩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점, 차로 통행 방법이라는 게 고속도로에 있기 때문에 1차로는 뭐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 뭐 3차로는 저속 또는 화물 차량, 이렇게 고속도로는 주행차로별로 차로 이용 방법이 정해져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1차로 정속 주행을 하시면 안 된다. 북판교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고요. 목적지까지 한 172km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하이패스를 통과하고 있고요.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음성뿐만 아니라 여기 1,900원이 결제되었다라는 정보도 같이 계기판에 보여줍니다. 또 요즘 나오는 현대기아 차들은 e하이패스라고 해서 실물 카드를 넣지 않습니까? 근데 실물 카드를 요즘엔 발급받지 않아도 앱으로 연동을 해가지고 전자 하이패스 카드, e하이패스 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동시켜 놓으면은 카드가 오지 않아도, 카드가 없어도 바로 이제 그 카드 정보를 인식해서 하이패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숙성입니다. 제가 이 차를 타기 바로 전에 타던 차가 이제 제네시스 G80 RG3 신형이었거든요. 근데 그 차도 상당히 정숙하죠, 당연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에 못지않게 정숙합니다.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상당히 억제돼 있을 뿐만 아니라 풍절음이라는 게 정말로 많이 억제돼 있어요. 프레임리스가 아닌 도어를 가진 차들보다도 오히려 더 조용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이 차의 정숙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또 이 차는 타이어가 이제 피렐리의 P0가 들어있는데 저소음 타이어, 이제 타이어 안에 흡음재를 넣어가지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구름 소음을 억제하는 타이어가 있거든요. 그런 타이어를 또 넣어놨기 때문에 현대에서 이 차를 만들 때 확실하게 좀 정숙성, 그러니까 MVH를 줄이는 데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걸 차를 타보면 사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승차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또 상당히 좀 부드럽습니다.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승차감이라는 거는요 되게 주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승차감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좋게 느끼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면을 잘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고 차가 상당히 스포티한 주행에서도 안정감을 느끼는 걸 승차감이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보다도 그냥 편안하고 조용하고 물렁물렁하고 이런 컴포터블한 부분을 가장 승차감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승차감이라는 거를 평가할 때 이 차를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가, 그리고 이 차를 만든 제조사에서 이 차를 어떠한 용도로 주로 쓰도록 만들었는가를 생각하실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랜저는 전장이 5m가 넘는 이제 세단이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차도 크고 뭐 비즈니스 세단 용도라든지 패밀리카로 쓰시는 분들이 많지, 뭐 그랜저를 타고서 막 170, 180 막 쏘거나 고속도로에서 막 다이나믹 주행을 하거나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스포티한 느낌이 전혀 없고 차가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이고, 막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이제 차선을 뭐 변경을 급하게 한다는 거면 차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느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승차감이 별로라고 하겠지만 그랜저는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는 편안하게 승객을 태우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목적으로 본다면 그런 세팅의 목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괜찮은 차다. 특히나 이 차는 이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엔진 개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배터리로 가다가 다시 엔진이 들어오고 또 배터리가 어느 정도 차면 다시 엔진이 이제 멈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이브리드 차를 탈 때 승차감에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엔진이 개입됐을 때 얼마나 그 충격이라든지 소음이 있느냐라는 건데, 그랜저는 엔진이 개입됐을 때에도 운전자가 그걸 크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뭐 막 소음이라던가 충격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차 말고 운영하고 있는 다른 차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차는 엔진이 개입했다라는 거를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엔진이 깨어났구나라는 걸 절대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차는 사실 신경을 쓰고 있지 않으면 뭐 그냥 쭉 내가 엔진이 들어왔는지 안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쭉 주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소음 관련된 부분에서는 극도로 억제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용하고 좀 컴포터블하고 편안하게 차를 그냥 스트레스 없이 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승차감이지만 내가 뭐 좀 스포티한 주행을 좋아하고 좀 운전의 재미,
코너링도 좀 싹 돌아 나가고 뭐 좀 이제 뭐 다이나믹한 성능도 가능하고 밟으면 튀어나가고 요런 승차감이나 주행 감각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차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요 그랜저가 그 좀 젊은 세대의 운전자들에게는 어필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차가 잘 안 나가냐? 그건 아닙니다. 요거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 바꿔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놓으면 생각보다 밟으면 잘 나갑니다. 하지만 스포티한 주행이 엔진만 출력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거기에 대한 서스펜션이라든지 뭐 핸들링, 조향감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지 운전에 재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만족스럽지 않으신 차다. 저는 참고로 되게 소위 말하는 할아버지 같은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정속 크루즈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 음악을 듣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음악을 들으려면 뭐 물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뭐 이어폰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고 헤드폰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귀에 좀 무리가 간다거나 아니면 뭐 좀 땀이 찬다던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스피커에 따라서 이제 음악이 천차만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집에다가 이제 고급 오디오를 설치해가지고 음악을 듣는다는 건 사실 쉬운 일도 아니고 상당히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저는 좀 음악을 되게 이것저것 막 되게 적당하게 듣는 스타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좀 눈도 살짝 이제 뭐 올 것 같은 느낌이고 또 강원도 가고 하니까 오늘 좀 켈틱 음악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고 저는 참고로 그래서 차를 살 때 오디오 옵션을 무조건 넣습니다. 이것도 보스 오디오 옵션을 넣었죠. 네. 이 차의 승차감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주요한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고 하는 옵션인데요. 제네시스급에부터 원래 시작됐던 옵션입니다. 지금은 현대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카메라 모듈이 들어있는데요. 이 카메라 모듈이 차선을 인지해서 지금 차로 중앙을 유지하는 역할을 제가 한다 말씀드렸는데 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으면 여기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앞에 있는 장애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울퉁불퉁한 도로라든지 요철 이런 것들을 미리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그 카메라가 요철이나 과속방지턱 같은 구간이 인식되면 순간적으로 서스펜션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좀 더 부드럽게 그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이제 댐퍼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차들은 이제 서스펜션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주행감이 이제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서스펜션이 딱딱해야지 안정적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갑자기 방지턱이라든지 요철을 지나가게 되면 상당히 좀 덜컹거리고 불쾌한 이제 주행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서스펜션 순간적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있는 옵션인데요. 컴포트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장애물을 지나가면 앞이 들리고 뒤가 들리고 이게 하면서 이제 차체의 이제 균형이 바뀌지 않습니까? 요때 순간적으로 전기 모터를 개입시켜서 차체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장치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컴포트 드라이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다이나믹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너를 돌 때 어때요? 우리가 원심력 때문에 차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억제시킬 수 있도록 전자서스펜션 순간적으로 모터의 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수평으로 맞춰주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있는 특전 옵션 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를 탔을 때 승차감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도 있습니다. 제 차는 또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차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지만 이게 인치가 커지면 좋은 점이 있고 인치가 낮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인치가 크면 좋은 점은 일단 예쁩니다. 인치가 차가 크면 뭔가 휠하우스가 꽉 차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차가 중후하고 멋져 보이는 게 있고 그래서 왜 여러분들 포르쉐라든지 뭐 람보르기니 같은 고급차들 보시면 슈퍼카들 보시면 막 휠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가 훨씬 더 좀 멋져 보이는 게 있고 주행적인 감각에서 봤을 때 휠이 커지면 커질수록 코너링도 좋아지고 고속주행 안정성도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연비가 떨어집니다. 왜냐면 휠이 크기 때문에 휠이 커지면 이제 휠이 무거워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타이어 휠이 커지면 커질수록 타이어가 그만큼 얇아지는 거기 때문에 휠기스가 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코너 잘못 들어가시거나 뭐 지하철 같은 데 가서 휠이 잘 끓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소음이나 충격이 조금 더 심해집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제 휠이 작아지면 뭐가 좋냐? 타이어가 두꺼워지는 거니까 소음도 훨씬 더 억제가 되고
충격도 더 억제가 되고, 그러니까 진동 같은 충격이 억제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비가 좋아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휠에 따라서 연비가 은근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그랜저 같은 경우도 옆에 지금 표로 띄워드리겠지만 인치에 따라서 연비가 꽤 차이가 납니다. 한 2-3km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20인치 같은 경우는 연비가 한 15 정도라, 공인 연비가 복합으로 기준했을 때 한 15km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제 주행 거리가 이제 99km 정도가 됐고요. 1시간 한 37분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연비는 지금 18.9k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 정도 크기의 차를 이 정도 연비로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사실은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었고요. 대관령 음식점. 그치. 오늘 양떼 목장이 원래 목적지였으나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날씨 관계로 양떼 목장까지는 가지 못하고 양떼 목장 밑에 있는 김치찌개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복귀를 하고 있어요. 돌아갈 때는 이제 뒷좌석에 앉아서 제가 뒷좌석에 관련된 얘기들, 이 차의 거주성이라든지 이제 패밀리카로서의 역할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보고, 네, 지금 보시다시피 다리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뭐 지금 앞좌석 시트를 운전석과 거의 비슷하게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주먹 한 3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공간을 지니고 있고요.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캘리그래피를 넣게 되면 이제 뒷좌석이 리클라이닝도 되고 통풍 시트 들어가는데, 요거는 요 밑에 부분에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리클라이닝이라든지 통풍 시트 옵션은 없이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도 이렇게 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소음 같은 경우도 앞좌석 뒷좌석 모두 다 여기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보이시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하게 갈 수가 있고요. 노면의 진동 같은 거를 밟을 때에도 그렇게 크게 뭐 뒷좌석이 불편함을 느끼진 않는 아주 부드럽고 컴포트한 세팅을 가지고 있다. 네, 이 차는 3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이제 에코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그리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가 되면 전기 모터를 최대한 이제 구동력 쪽으로 발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할 수 있는 모드가 있는데, 스포츠 모드를 해놓고 달리면 정말 잘 나갑니다. 합산 마력이 230마력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뭐 주행하는데 전혀 뭐 그런 어려움이나 불편함 없이 할 수 있고요. 한 번 더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면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가면은 이제 파워트레인이나 스티어링, 서스펜션을 자기가 원하는 설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을 뭐 스포츠로 갈지 에코로 갈지, 스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주행 상황에 따라서 컴퓨터가 그걸 판단을 해서 연비를 우선으로 할 건지 성능을 우선으로 할 건지를 조정을 하는 거고요. 스티어링도 이제 스포츠 모드는 좀 더 무겁고 뻑뻑한 느낌이 들게, 노멀은 좀 더 가볍고 편안한 느낌이 들게 하는 거고요. 서스펜션도 스포츠 모드는 이제 좀 더 댐퍼를 딱딱하게 만들어서 다이나믹한 거동성 때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 보통은 이제 노멀 모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에코 모드가 노멀 모드입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이제 최대한 연비를 극적으로 올릴 수 있게 하는 모드인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에코 모드로 하고 다니고 있고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프리뷰 전자재 서스펜션이 들어가야지만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차마다 좀 설정값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차를 추월할 때 엑셀을 밟으면 뭐 밟는 대로 쭉쭉 나가준다라고까지는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내가 출력의 답답함을 느낄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뭐 충분히 잘 나가주고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엑셀을 밟으면 엑셀을 밟는다고 해서 바로 이제 응답이 돼서 튀어나간다기보다는 한번 꽉 밟으면 한 박자 쉬고 한 1.5초 후에 튀어나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6단기어 변속기의 하이브리드 세팅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연비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놓고 밟으면 좀 즉각적으로 튀어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타면서 제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오토라이트랑 오토레인 와이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오토레인 센서가 뭐 제 차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반응이 별로입니다. 비의 양을 잘 감지해가지고 내 맘에 딱 맞게 와이퍼가 움직여준다, 그런 느낌이 좀 없어요. 제가 이제 카니발도 이제 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XM3,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르카나라고 불리는 그 차, G80, 뭐 이런
레인 센서가 있는 다양한 차들을 제가 타봤는데 그랜저만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다못해 제가 2015년식 푸조 3008 1세대 차도 있거든요. 근데 그 차도 레인 센서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이 차는 좀 오토 와이퍼가 마음에 안 듭니다. 좀 뭔가 예민하지 않게 반응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빨리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을 때 빨리 안 움직이고,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을 때 천천히 움직이고, 좀 약간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로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저 자체가 되게 차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해외에서 생활했던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에 이제 면허를 땄던 게 2013년도인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가 한 2, 3년 된 거잖아요. 그죠? 그동안 제가 소유했던 차가 한 40종이 넘습니다. 근데 제가 막 엄청 뭐 비싸고 좋은 차를 샀던 건 아니고 300만원, 500만원짜리, 심지어 200만원짜리 막 그런 차들도 많이 샀다가 팔았다가 뭐 폐차시킨 차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차 자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러한 저러한 뭐 수입차, 국산차 가리지 않고 또 차종의 세그먼트에 가리지 않고 경차, 스포츠카, 고성능 모델, 세단, SUV, 뭐 MPV 뭐 할 것 없이 이것저것 탔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제 주위 사람들도 차를 살 때 저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예전에도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기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차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좀 더 이런 차들에게는 이런 차는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됐고요. 자동차에 한정되기보다도 저는 이제 탈 것 자체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뭐 바이크라든지 중장비라든지 경비행기, 뭐 보트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기회가 된다면 리뷰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탈 것들을 리뷰해보는 채널이다.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써주시면 또 저희가 더 많은 이제 탈 것들을 리뷰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그랜저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카 컨시어지의 전원이었습니다.